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패션이 아주 김 의원님 예. 남자는 핑크죠? 오늘 게시한 옷입니다. 오늘 게시예요? 예. 근데 이제 엉겹결에 입었을 텐데 올해가 대세 컬러가 핑크예요. 예, 잘 입었어요. 대세를 잘 따랐군요. 네, 잘 따른 거예요. 네. 그걸 대세 추종주의자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당색하고 비슷한 자켓을 지금 정봉주 블루, 의원님이 파란색 입고 저는 오셨어요. 항상 입고 그래요. 계시잖아요. 근데 예. 저희 당색은 그거를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무대 복장이 돼버려요. 빨간색은. 지금도 너무 무대 빨개서. 복장이에요. 지금도. 자, 그래도 조금 톤 다운을 시켰어요. 저기요. 지금도 목소리가 트로트처럼 들려요. 전 의원님 두 분 진정하시고요. 오늘 의상 가지고 싸우시다 끝나면 안 되고요. 우선 원희룡 장관의 일부 인터뷰를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가장 핫한 인터뷰가 원 장관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강상면으로 바꾸는 거 몇 년 전에 처음 제기한 게 그 민주당 군수였다. 양평 군수가 민주당 시절에 얘기한 거였는데 뭔 소리냐 이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 백지화의 재고 조건은 이재명 대표와 1대1 토론해서 이 지금 제기한 의혹들 이제 가짜 뉴스, 국토부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 말끔히 해소를 하고 사과까지 하면 백지화 철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정봉주 의원님. 둘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단은요. 강상면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양서면인가 그렇죠? 네. 양서면과 강상면인데 원안이 양서면이었고요. 바뀐 게 지도 좀 강상면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그러면 자 원안이 양서면으로 결정될 때, 원안으로 결정될 때 예. 온갖 논의가 있었죠. 그 논의에 있었던 것에 한 틀을 잡아서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원안으로 양서면이 결정이 됐으면 왜 강상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백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장관이 왕이 아니에요. 이게 각 부처하고도 협의해야죠. 이 지역 지나가게 되면 여기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온갖 부처하고 다 협의하고 이 협의하는 과정을 각 소위원회가 쭉 연결이 되면서 제가 어제 국토부 직원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 직원들 과거에 했던 분들 다 확인했어요. 모든 소위원회를 거쳐서 아마도 6, 7번의 소위원회를 거쳤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장관이 뒤집어 그러면 이 소위원회를 다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백지화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백지화도 그 단계를 다 백지화 거쳐야 불가능합니다. 돼요? 장관이 무슨 왕입니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자, 김용남 의원님. 저도 어제 양평 주재 기자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 시절에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 내지 6월 당시는 이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가 있었고 예. 그쪽에서 양서면인 원안보다 강상면으로 하는 게 더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많다라고 하면서 변경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이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인 양서면이 아니고 강상면으로 가야 이 침해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침해되는 환경 침해가 적어진다. 이래갖고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 영향 평가를 예비 타당성 조사 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죠. 왜냐하면 500억 이상의 그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타가 통과돼야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리고 최종적인 실시 설계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예타는 2021년에 이미 다 통과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아니 그 이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아마 환경부 의견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환경 파괴 이게
강상면 쪽으로 나는 게 훨씬 적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평가 결과죠. 예타 뒤에 그 예. 절차에서 환경부가 태클을 걸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환경 영향 평가는 주로 이 경우에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부 산하의 각 유역 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환경 영향 평가 할 때 보면 그 환경청의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예. 결과 예.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 결론이 난 건 맞아요. 그건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혹 해소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원한대로 이게 지금의 확정한 그러니까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백지화 선언이 나오길래 이게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늘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공 출신의 과감함인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 의원님은 과감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님은 이 백지화를 아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지금 김용남 의원이 쭉 설명을 했는데 예. 요걸 일자별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처음에 이 사업이 제안된 건 2008년입니다. 예, 처음. 그리고 그 고속도로 계획은요. 20년 단위로 전체 계획을 세워놔요. 2001년서부터 2020년, 2021년서부터 2040년 이렇게 20년 단위로 국토개발 계획에서 세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8년에 제안된 게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2019년에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연도가 좀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예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21년. 지난해 5월에요. 2021년. 지지난해. 예. 재작년 5월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2월에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도 양서면으로 종점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몇 개월 있다가 군수가 바뀌고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경영 영향평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예. 그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기관에다가 제보를 해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부나 어디에서 태클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가 지금 튀어나왔죠. 벌써 얘기했을 거다? 그럼요. 어디에서 뭐 이마저마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강 수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상수원 보호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고속도로 쭉 검증을 해봤는데 6번 도로 막히는 게 위주냐 아니면 그 다른 문제가 위주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양서면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쯤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서든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뀌냐 이게.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네. 그 결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거기 보니까 종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향 평가 때문에 종점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요렇게 시기별로 발표합니다.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또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발표하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종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툭튀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갑툭튀예요, 이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니까 이 프로세스가 왜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 내부에 양평군 공무원들은 압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도 알고 제가 아까 이게 왜 무모함이라고 했냐면요. 1급, 2급, 3급 이분들은요. 웃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백지화 시킵니까? 이거 백지화 못 시킵니다. 아니, 지금 바뀐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는 안에 의하면 이제 양평이 남한강이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연결을 시키면 큰 다리를 놔야 됩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를 놔야 되고 강상면 쪽으로 연결하면 그게 남한강 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량 그 다리 건설이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안이 까만 색깔, 변경안이 그렇죠. 빨간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그 교량이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아, 교량이 하나 준다. 예. 그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안 놔도 하나 더 자, 지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안 지어도 되는 효과가 근데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는 계속 나오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이건데 애초에 그걸 알면서도 양서면으로 했던 건 거기 두물머리가 있고 두물머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고 그래서 저쪽에다가 도로를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그래서 거기로 정했던 것인데 강상면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심플하게요.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한 기자분이 정리한 건데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양평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국도가 두 개인데 6번 고속도로하고 6번 국도와 88번 국도입니다. 예. 그럼 이제 위로 연결하게 되면 6번 국도가 해소가 되는 거고 아래로 연결하면 88번 국도가 해소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을 해보면 6번 도로가 더 막힌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88번 국도의 그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안도 있었고 예. 6번 국도로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안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양쪽을 다 검토를 해봤겠죠.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6번 국도가 더 막히고 그쪽의 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안이 양서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게 너무 따져봤을 때 너무 실이 크다 해서 또 그냥 이렇게 됐을 수는 없는가? 자꾸만 이게 환경 영향 평가에 근거해서 바뀐 거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종점이 바뀐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예. 양서면으로 연결할 때는 그쪽에 보존해야 될 그 뭐 습지였나요? 뭐 1급 보존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침해가 훨씬 적은 안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그럼 결론이고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도로가 바뀔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느닷없이 바꾸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 6번 도로 해소 문제가 아니라 88번 도로 해소, 자, 도로 문제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 아래로 했을 때 환경에 대한 침해가 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인데 네. 그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아니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그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프로세스 정해져 있으면 그게 외부의 외압이나 어떤 장관이나 이런 것이 없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밝혀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말말말 주제를 두 분이 오염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로 벌써 10분 가까이가 흐르고 있어서 이거 지금 제일 핫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결국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새로운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진출로가 있으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르지만 이거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거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IC가 아니라 JC다 지금 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1km만 가면 IC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뭐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종점이 바뀌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무척 밀접한 문제이고 마지막 발언. 고속도로 건설과도 무척 밀접한 발언 그 관계인데 이 문제가 종점이 이렇게 바뀐 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발끈하죠?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마저마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 정치적 날파리라 그래요, 민주당을.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민주당 대표하고 1대1 토론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일명 명칭되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고속도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오염수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을 연이어 일단 듣고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골라오신 말을 먼저 듣고 정봉주 의원이 골라오신 말 이렇게 되나요 순서가? 예.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 예.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내 유통 중인 식품과 해외 수출하는 식품 모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정성껏 설명하고 규제 조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들으신 그 말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말은 관방장관, 일본의 관방장관 말을 저희가 더빙으로 들려드렸어요. 김용남 전 의원, 네. 이재명 대표 말을 골라오신 이유? 그 요새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화제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렇고 사드 때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괴담 생성형 AI를 장착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뭐 계속 괴담을 만들어 내고 계신데 제가 고른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괴담보다는 막말에 가깝죠. 그러니까 돌팔이 과학자라고 지칭한 사람이 아마도 얼마 전에 방한을 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이 이제 내 앞에 그 오염 처리수 그러니까 알프스로 여과된 물이 1리터 있다면 그걸 마실 그런 얘기했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과장해서 매일 뭐 1리터 10리터 그렇게는 얘기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마셔도 된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 뭐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래서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양력을 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학위는 박사 학위는 옥스퍼드 쪽에서 받고 옥스퍼드에서 오랜 동안 교편 그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네. 저서 중에 뭐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있고 우리나라에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킨다라는 제목으로 원제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뭐 그것도 낸 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지칭하는 거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용감해요.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정도로 심한 괴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예. 과학을 무시하는 민주당 그 예. 말씀이세요. 자, 정봉주 의원님 이 관방장관 말 골라오신 이유 뭡니까? 어제 여기 EBS가 아니라 CBS 그 CBS 한판 승부에서 예.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전문가 찬판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서울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어서 이제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빗대 갖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 IAEA 보고서는 일본적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위한 보고서다.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모든 기초 자료는 도쿄 전력이 제공한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IAEA가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도쿄 전력의 의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고가 났을 때 들어서 객관적이고 일반 안전 지침에 근거하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당화입니다. 근데 정당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의 그 IAEA 그 보고서 문건입니다.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의 정당화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일반 안전지침 보고서가 아니고 일반 안전지침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의뢰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코멘데이션도 하지 않았고 방류를 그다음에 인도르스먼트 승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정부가 특히 도쿄 전력이 일본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놓은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왜 양해를 합니까? 자, 승인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방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WTO에 제소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징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입니다. 근데 이제 방류 결정을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WTO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을 다시 제소하면 우리가 100% 집니다. 일본이 제소해버리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방장관 말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피폭량 문제 없다고 그 강건욱 교수도 얘기해요. 하지만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방류하면 안 된다. 자, 이야기가 좁혀지네요. 결국 IAEA의 최종 보고서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인데 이걸 보고도 계속 괴담만 생성하면 어떡하겠냐 이제 이 말씀이시고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쪽 입장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일본 정부가 의뢰한 그 범위 내에서 맞춤형이다. 맞춤형 특별 보고서라는 거 일반 보고서가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IAEA를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맞춤 납품을 하는 민주연구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그러니까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IAEA가 거기에 이번 그 최종 보고서에 참여한 게 11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치 그러면 일본이 의뢰했다고 해서 데이터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데 어제부터 한국의 한인과학기술인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예, 예. 거기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 참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부 한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내놓고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2년 동안 과학자들이 검토를 해서 그 시료 채취해서 거기는 한국 사람, 중국 과학자들 참여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지 않으려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 자, 정 의원님. 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요. 손흥민 선수로 EPL에서 스카우트 할 때 피지컬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럼 전체를 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인대의 강도 정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발목만 검증을 한 거예요. 요 발목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만 볼 터이니 요것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조작이란 조작 아닙니다. 조작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의뢰한 범위 내에서 시료를 거기서 준 대로 했기 때문에 참여한 중국 과학자들, 한국 과학자들도 요 범위 내에서 이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한 건데 이게 주변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주변 국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요. 일본 국민들에게 쓰는 것은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IAEA에서 우리는 recommendation, 방류를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의뢰했다. 그럼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갖고 최적화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적화된 방법이 방류냐.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최적화된 게 방류냐라고 하는 건 우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를 결정해놓고 알겠습니다. 방류에 다른 것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자, 손흥민의 피지컬 테스트를 하는데 발목만 한 보고서다. 왼쪽 발목이요. 김 하나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괴담 생성형 AI를 장착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총선 때 참패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결론은 듣고 뭐예요? 제 주장은 잠깐만요. 어제 강건욱 교수 얘기를 상당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찬송론자. 강건욱 교수님은 이번 알프스에 의해서 여과된 그 오염수를 40배 희석해서 처리하면 우리나라 해역이나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기 그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빗물 안에 녹아있는 삼중수소 농도보다도 낮다는 게 강건욱 교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체나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게 그분 주장인 것이고 그거를 이제 말꼬리를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 해역에 피해를 줄 것이냐 그리고 수산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 결론을 냈는데 무슨 발목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예. 두 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5분 정도만 이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토론은 끝이 안 나는 평행선 토론이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아십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본방송하고 5분 정도만 더 이어가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인사를 좀 나누고요. 끝난 거예요?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럼 원래 유튜브로 말도 안 들어요. 진행자 말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